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가장 아프고 힘든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40대라는 한창의 나이에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벌써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요. 이혼의 과정, 참으로 기구하고 억울했습니다. 나를 숨 막히게 했던 시어머니의 도를 넘은 지나친 간섭, 나를 도와주려 했지만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함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친정어머니의 잘못된 조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배우자의 외도까지,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 참담하고 처절한 과정 속에서 당신은 철저한 피해자였고 그 상처와 고통은 감히 남들이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 아픔 자체는 충분히 위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주 뼈아프고 냉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로의 말이 아닌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진실의 거울을 들이밀고자 합니다. 이혼 후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과연 당신은 그 아픔을 딛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셨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혼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식들도 당연히 자신의 이혼의 아픔만을, 자신의 희생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며 끊임없이 자신의 상처에 대한 보상과 위로를 자식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신의 자식들은 말이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처절한 이혼 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의 가슴 한 곳에는 이미 빼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동시에 부모의 끝없는 감정바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애늙은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의 그 깊은 상처는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식들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며 당신에게만 서운하고 매정하게 대한다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상처에만 함몰되어 가장 가까운 자식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아픈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이혼 후 10년 혼자서 살아온 그 긴 시간 동안 냉정하게 말해 당신의 손으로 제대로 이뤄낸 성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남은 것은 감당하기 버거운 빚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시선은 밖을 향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 나의 체면, 나의 가짜 자존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속은 텅 비어 골마 터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대접받는 어른인 척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당신의 경제관념과 경계선의 붕괴입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당연하게 가져다 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부모로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심리입니다. 내가 낳아주고 키워줬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기저 심리가 깔려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빚쟁이도 아닙니다. 당신의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가 자식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망치로 더 깊게 박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정신적 나이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50대, 60대를 바라보며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 당신의 정신 연령은 놀랍게도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해낸 당신의 자식들보다도 훨씬 더 어리고 미성숙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심한 상처로 인한 퇴행 혹은 의존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한 채 나는 상처받았으니 보살핌을 받아야 해 라는 어린아이의 심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지기 싫고 대우는 받고 싶고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으로 어른의 가면을 쓴 채 주변 사람들을, 특히 자식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를 무기 삼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며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소중한 자식들을 잃지 않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독한 피해자 의식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십시오. 과거 이혼의 책임이 시어머니에게 있든 친정엄마에게 있든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의 억울함이 현재 당신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결코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 탓을 멈추고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온전히 내가 잡아야 합니다. 둘째, 자식과 나의 철저한 심리적, 경제적 분리를 이루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의 지갑을 쳐다보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 상처를 더 헤집지 마십시오. 셋째,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삶을 당장 버리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서 내 손으로 직접 갚아 나가십시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내 땀으로 벌어보는 경험, 그 정직한 노동과 성취감만이 당신의 병든 자존감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줄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넷째, 내 자식들의 조용한 아픔을 직시하고 사과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너희들도 참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이제는 엄마가 아빠가 스스로 잘 살아볼게. 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와 변화된 행동만이 자식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가슴에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나이는 그냥 먹는다 하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뼈아프게 반성하는 바로 지금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당신 곁에는 정말 아무도, 심지어 피를 나눈 자식들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노후는 없습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진짜 인생을 사십시오. 당신의 땀과 눈물로 다시 세워갈 자랑스럽고 당당한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